포토샵 강좌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떠올리는 게 뭐냐면은 사진이죠. 이미지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진을 의미를 많이 합니다. 이 사진은 이 수많은 색을 가진 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점이라는 것은 픽셀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pixel이죠. 픽셀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요. 결국 그림이라는 것은 또 그림 또는 이미지 또는 사진이라는 것은 수많은 색을 가진 픽셀들이 조합이 되어서 어떠한 그림을 구성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이때 픽셀은 컴퓨터 메모리에서 비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비트에 해당되는데요. 결국 비트들이 모여서 어떠한 맵을 구성하는 겁니다. 어떠한 맵을 구성하는데 이것을 바로 비트맵 이미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트맵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폰이들 일반적으로 사진을 이미지를 떠올릴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바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수많은 색을 가진 점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점을 우리들 흔히들 픽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픽셀을 갖다가 컴퓨터에 대응시켜서 얘기하면은 컴퓨터 메모리에서 픽셀을 비트에 해당되는데요. 이 비트들이 결국 비트들이 모여서 어떠한 맵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때 이 구성된 맵을 바로 비트맵 이미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비트맵 이미지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어, 학대를 했을 때 이미지가 거칠어진다는 거죠. 이미지가 거칠어지고 그다음에 불명확해진다. 불명확해진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이와 반해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용량이 조금 적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아주 범용성이 높다는 게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지가 거칠어지고 불명확해진다는 얘기는 자, 이미지를 이렇게 학대를 합니다. 학대를 했을 때 보다시피 화면상의 수많은 어떤 사각형 영역 이것들을 점 또는 픽셀이라고 하는데 이 픽셀과 픽셀들의 간격이 넓어짐으로써 결국 이미지가 거칠어지고 불명확해집니다. 이미지 경계선이 불명확해지는 것이죠. 이와 반해서 벡터는 비트맵과는 좀 다르죠. 이 벡터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점의 집합이 아닌 수학적 공식에 의해 처리되는 이미지를 뜻하는 겁니다. 점의 집합이 아닌 수학적 공식에 의해 처리되는 이미지를 벡터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점을 지정해서 어떤 점과 점 사이를 곡선으로 일단 연결하는 거고요. 즉 공간상에서 좌표가 이렇게 있으면요. 하나의 공간상의 좌표에 해당되는 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점과 점을 이렇게 곡선으로 연결하고요. 그 내부에 색깔을 칠하는 겁니다. 점과 점을 곡선으로 연결하고 이 내부에 색깔을 칠하는 겁니다. 색을 입히는 방식.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과 점을 연결하는 곡선으로 점과 점 사이죠. 점과 점 사이를 곡선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결국 학대를 해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는다는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벡터 이미지의 대표적인 게 바로 벡터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뭡니까? 일러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 외에도
뭐 CAD도 마찬가지입니다. CAD도 백다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페인터, 그 다음에 코렐드로 대표적으로 이런 백다 방식 백다 방식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고요. 비트맵 프로그램 중에서 대표적인 건 뭡니까? 바로 포토샵이죠. 포토샵. 그 다음에 페인트샵.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제가 비트맵 이미지, 백다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은 결국 이 현재 불러온 이미지는 비트맵 이미지입니다. 비트맵 이미지를 확대를 하게 되면은 결국 깨지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 백터 이미지처럼 깨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걸 보완하는 방법인데,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는 백다처럼 마음대로 확대해도 품질의 그러니까 어떤 어, 확대해도 어떤 품질이 일반 JPG보다는 품질이 JPG보다는 낮다, 그렇게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백타 이미지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못하지만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걸 확대를 한다든지 또는 변형을 했을 때 일반 JPG 이미지보다는 약간의 품질의 향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가장, 이 가장 특징이고요. 일반 비트맵 이미지를 백다 이미지로 바꿔주는 기능은 간단합니다. 이 레이어 메뉴에 가시면은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스마트 오브젝트 있죠?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 이걸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고요.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 이걸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우리가 파일 메뉴에서 플레이스라는 명령을 사용하시죠? 플레이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거는 스마트 오브젝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거는 스마트 오브젝트입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레이어 패널에 가면은 요 아래쪽에 조그만 아이콘이 나타나는데요. 이 미리보기 창 주위에, 자, 미리보기 창 주위에 이렇게 조그만 어떤 어떤 모양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스마트 오브젝트는 크기를 좀 확대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 JPG보다는 어떤 선명도가 훨씬 유지가 된다고 했죠.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줄이거나 또는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확대해도 약간 백타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요것도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꿉니다. 마우스 오른쪽 좌측 누르시고요. 컴퓨터 또 스마트 오브젝트, 이렇게 하게 되면 보시던 바와 같이 이 미리보기 부분에 아이콘이 약간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이게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다른 이미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오시고요. 자, 드래그해서 이쪽에다가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나를 복사를 할까요? 자, 복사를 한 다음에 위쪽에 있는 것을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T 누르고 이렇게 확대를 해볼까요? 자, 약간은 물론 이런 부분에 약간 흐릿해지는 현상은 있는데 이 일반 JPG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낫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스마트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미지를 편집이나 수정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형하시는 게 좋습니다.